서평 말씀을 해주실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 제가 이런 자리에 용감하게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작되어 70세가 넘은 지금까지 헤쳐온 험난한 인생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이규 총장의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먹은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총장과 가까이 지내온 지가 이제 거의 20여 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2000년 1월 제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기획관리실장이던 이기우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궁금증 하나가 바로 이기우라는 인물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기우 신화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이미 그런 신화는 많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기우를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가장 골치 아픈 국회의원, 국정감사 대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예산관계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인력충원 관계의 부처인 행정관계 등 모두 이기우 실장이 나서야 해결이 된다는 그런 신화가 루머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에 일이 있어서 이기우 실장과 함께 국회 본관 현관 안에 높은 계단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의원들이 우르르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착각이었습니다. 모두 이 실장을 향해 손을 내밀고 악수와 인사말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급사 결혼식 때 혼주와의 인사를 기다리는 하객들의 긴 줄처럼 말입니다. 나는 속으로 와, 대단한 사람을 내가 모시고 가는구나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기우, 그는 미스테리의 인물입니다. 이기우 신화로 알려지고 있는 그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교육부는 모든 부처 중에서 가장 원성이 높은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장관의 평균 수명이 고작 1년 남짓한 최악의 부서입니다. 이런 속에서 오히려 찬탄을 받으며 발휘한 그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많은 이들이 교육부의 복잡다단하고 골치 아프고 위험하기도 한 업무를 헤쳐오면서 지치고 쓰러지기도 하고 발목 잡혀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해서 복지부동이나 하며 지내기도 하는데 이기우라는 인물은 이 속에서 어떻게 100년에 한 번 나올 인물 소리를 들으며 살아낼 수 있었는가? 저는 이런 궁금증이 풀어질 수 있으려니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기우 총장은 이 책을 쓰게 된 목적과 이유로 청춘에 대한 격려와 위로, 자기 삶의 객관화, 주변 인물에 대한 감사, 새로운 삶의 계획 등 4가지로 나누어 언급했는데 이 중 하나만 빼면 모두가 성공적으로 잘 집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젊은이들에게 줄 메시지는 매우 풍부하고 도전적입니다. 압수당한 축구화와 사라진 책상 등의 메시지는 젊은이들의 사고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성찰케 하고 있고 진실, 성실, 절실의 삼실 철학 이야기는 동서고금에 변하지 않는 삶의 성공 철학이 무엇인지를 진정성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이기우 총장은 자기 주변에 대한 감사도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입에 발리는 감사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계기에 어떤 일로 그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고백하듯이 풀어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 내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다는 고백, 그 고백 이상의 감사의 표현이 어디에 달리 있겠습니까? 이기우 총장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밀처럼 고이 간직해야 할 듯 싶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대예비 수준의 일도 이 책 속에서 과감하게 폭로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그는 나머지 삶의 도전 계획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자신의 고향 거제를 위해서 영업 대리의 자세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인데 수구초심의 마음이 절절히 공감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기우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가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실상 그는 이 책의 머리글에서 이 궁금증을 스스로 풀어보여 줄 듯한 암시의 말을 합니다. 집필 이유 중 삶의 객관화라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이기우 총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 나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 내 지난 삶을 길게 펴놓고 돌아보니 수많은 인연과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사결정에 몸서리치기도 하고 쉬운 길을 두고 올곧고 먼 길을 선택한 순간에 잠시 힘들어 하기도 했다. 이 치열한 자기 검열을 계기로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고 능력과 한계도 동시에 깨달을 수 있었다. 생각한데 이기우 총장도 자신의 정체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기우 총장이 스스로 밝혀낸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한 미스테리의 원천은 삼심철학과 영업대리의 업무정신과 그리고 오늘 하루가 인생의 전부라는 생활신념 등의 세 가지로 분석하는 듯합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그 증거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울려져서 결과적으로 이기우 신화가 가능했다는 설명인데 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 철학과 자세와 신념은 너무도 흔합니다. 그런 정도의 신념을 자기 철학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이기우의 신화를 만들어낸 것은 신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줄기차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실천과 실행의 집념 에너지입니다. 그런 집념의 에너지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야 제 궁금증이 풀리는데 이 책 속에는 그 단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이기우의 행복한 도전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 책은 이제 겨우 공직생활 40년, 대학 총장 15년을 풀어낸 데 불과합니다. 고향을 위한 봉사는 그가 천명한 새로운 도전인데 그것은 아직 펼쳐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3부작은 이제 시작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10여 년 후에 다시 쓸 이기우의 행복한 도전 2편을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이기우라는 인물의 객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의 서평 역시 미완성입니다. 이기우 신화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서평을 쓰려면 그가 고향 거제를 위한 봉사를 마치고 또 하나의 책을 쓴 후에야 비로소 완성된 서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 번 더 완성된 서평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